안녕하세요. 국힘과 검증이 기나견이 속해 있는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이 이달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를 압박 중에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건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건은 오는 25일 선고 예정입니다. 국힘과 새미래민주당 등에선 겉으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선고 직후 곧 언론에 보도될 내용인데도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압박하기 위함이라 하겠죠. 역시 국힘과 문재인으로부터 중용받아온 친문 수박파들은 한 패거리임을 여기서도 인증하는 거랄까요? 한동훈 국힘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재판이 있냐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라며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민주당 주도 장외 집회를 비난하면서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며 이것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성공한다면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 출신인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실패한 위증교사가 맞다면 정말 국민에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일 필요가 있다며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교사인지 실패한 선동인지 TV를 통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국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형사재판의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이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 역시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들며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유상범은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면서입니다. 이는 물론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어야 하지요. 윤석열 패거리들의 이재명 죽이기는 대선 이후 집요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많은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도 이재명에게 돈 한 푼 흘러간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증거 조작이나 공소장 변경을 비롯해 검찰의 코가 꿰인 즉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진술 변경을 회유 압박했다는 파문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재명 재판들을 보면 그 코가 꿰인 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아무런 증거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검찰은 이재명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것입니다. 다른 재판들에 비하면 가벼운 재판들이라는데도 저렇게 최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약간의 유죄 판결이라도 나오게 하려는 수작으로 보일 수밖에요. 한편으론 이런 억지를 부려놓고는 윤석열 일당에게 누리는 할 만큼 했다고 어필하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에선 이재명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이라도 선고되면 언론들과 함께 마치 이재명 리더십의 치명상이 생기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현재 명태균 게이트 전국을 급반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 생중계를 더욱 압박하는 것으로 읽히는 거지요. 여기엔 문재인으로부터 중용받았던 친문 수박들 역시 국힘과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출신이자 윤석열로부터 사면받았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6일 당 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건의 진실을 공유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백과 무죄를 입증하고 오히려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망신주기라고 단언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법률상 반년 만에 끝내게 돼 있다며 2년 반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을 하는 것 자체로 법 기술자와 권력을 앞세워 얼마나 농간을 부린 것인지 충분히 증명된다라고 우겼습니다. 앞서 새미래민주당 측에선 민주당과 국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원내 정당들 그리고 원외 정당인 정의당에게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각 당 지도부에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미래민주당에선 지난 1일에도 단체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가서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전병헌은 당시 발언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가 벌어지면서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나라가 더 시끄럽게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라를 시끄럽게 해왔던 것은 이재명 게이트였다라며 이재명 게이트와 명태균 게이트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고 있다라며 이재명과 명태균을 같은 선상에 놓기까지 했습니다. 전병헌은 이재명 게이트를 김건희 특검으로 덮으려고 했다가 지금 더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이재명 게이트를 덮으려 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판결이 임박해오자 위력을 동원하고 있다. 판결은 재판부에 맡기면 된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들은 국회의 다수 권력을 활용해서 악용해서 흑을백으로 바꾸려는 억지와 위력을 범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국힘 세력을 대변하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검사와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개딸들은 머리 숫자나 위력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도대체가 유죄와 무죄를 서명으로 바꾸겠다라는 무죄탄원 서명운동이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개딸들이 벌이고 있는 이 행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20만 명의 개딸들의 숫자로 흑색을 백색으로 바꿀 수 있느냐? 쓰레기를 음식으로 재생시킬 수 있느냐? 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전병헌은 민주당 내에선 비명들에게는 개딸들의 위력과 겁박과 협박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는 국회 국민들 다수에게는 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위력적 폭력과 폭언과 협박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며 이재명 1심 재판날 법원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유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과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그런 야비한 의도라고 거듭 우겼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당 최고위원이라는 듣보급들이 발언을 이어갔는데 옮길 만한 가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처럼 국힘보다 더한 막말을 쏟아내는 집단이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까지 씌워놓았던 엄중히 친문수박 패거리들인데요. 문재인은 지난 8월 말 평산마을로 자신을 찾아왔던 전병헌에게 어떤 덕담을 했을까요? 전병헌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과 김경수 지사, 조국, 이 세 사람을 대통령께서 김경수 지사가 귀국하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문재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문재인이 조국과 김경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병헌이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재명에게 범죄자 타령을 우겨대는 전병헌의 뇌물수수 유죄 전력과 윤석열로부터 사면받은 전력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병헌은 지난 2021년 3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뇌물사범 주제에 10원도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재명에게 날뛰는 거 보면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지난 2022년 말 윤석열이가 이명박 등 국힘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복권할 때 전병헌 역시 사면돼서 그런지 더욱 저렇게 날뛰는 건가 보죠? 그 외에도 역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배는 지난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적 의혹을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일 터라며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국힘과 세미래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배는 최근 10월 16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심각한 트롤 행위로 민주당에 큰 해를 끼친 장본인이죠. 김영배는 전임 구청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이임 정당 또 찍어줄 거냐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현장에서 이런 내용의 유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한동훈을 비롯한 국힘 측에게 제대로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이며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국힘 후보가 낙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즉 한동훈 대표 체제 유지를 도와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친문 세력들은 일부러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저런 논란을 만들어 이재명에게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일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런 답변마저 더욱 의심을 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국힘과 친문 수박들이 입을 모아 이재명의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를 압박하는 취지의 행위일 수도 있고 사법부 상층부와 무언가 교감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즉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양승태 대법원과 이것저것 주고받았듯 지금 조희대 대법원과 윤석열 정권이 무언가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국힘과 친문 수박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 역시 가로막기에 동참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등을 거부하는 이유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작 그보다 더한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주특기 아니었습니까?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단독으로 법조 출입 기자들에 흘리면서 목표로 삼은 타겟들을 사냥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예전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힘은 시민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부터 찬성하고 재판 생중계를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과거 김영박근혜가 받았던 선고를 생중계한 것과도 결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박근혜가 받았던 혐의는 LK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전자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수십억 원의 뇌물 및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 등의 혐의였습니다. 또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판명된 이명박이 받았던 혐의 역시 삼성그룹의 다스 관련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61억 뇌물수수,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포함 총 246적 횡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3억 뇌물수수,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 혐의는 쉽게 드러났으며 막대한 뇌물 의혹가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비해 현재 이재명의 혐의는 검찰에 코가 꿰인 자들의 바뀐 증언 그 외에 있습니까? 10원이라도 흘러간 흔적이 없잖습니까? 게다가 이명박근혜는 임기가 끝난 이후 치적 생명이 끝난 다음에 받은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우엔 국회 다수당 대표인 것은 물론 현재 차기 대선주자에서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에 미치는 파장이 후자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 비교 대상이라 할 수가 없지요. 이 같은 사례만 봐도 역시 친윤과 친문은 통점이 너무도 많단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방해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세력이자 기존 부패한 기득권들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니들의 개수작이자 개꿈을 깨뜨려야 시민들도 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